안녕하세요. 평범한 이야기의 양규철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보통 사람들의 관심을 쏟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른 인종차별,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직업의 변천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하나의 이민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민 역사가 약 한 107, 8년 정도 됐을 텐데요. 제가 약 한 10년 전쯤에 이민 100주년 기념식 행사들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민 100년 동안 한국 사람이 이루어온 업적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오기 시작한 건 6.25 이후였습니다. 6.25 이후에 한국에 나와 있던 많은 미군들이 입양아들을 들이고 홀트 아동복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입양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는 몰몬의 선교사들이 주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약 한 10년 전에 워싱턴주에서 상원 의원을 지냈던 신호범 박사, 폴신 박사 같은 경우도 나이가 약 한 16세쯤 돼서 미군 치과 의사에게, 그러니까 군의관에게 입양이 돼서 유타로 이민을 왔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양 역사 박사를 학위를 취득을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가서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까지 지내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많이 들어온 계기는 대한항공의 직항 노선 개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직항 노선이 생기는 70년대, 그때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죠. 캘리포니아나 오레곤주, 저 위에 워싱턴주 같은 웨스트 코스트 지역은 태평양을 끼고 한국과 동양아시아와 근접한 나라 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안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하면 골든게이트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그 다리를 왔던 많은 중국인들을 정착시키면서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던 한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주로 이제 청소업을 종사하거나 아니면 구두 수선방, 그리고 도너스 가게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면서도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가 점점 시간이 많이 늘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불리는 리코 스토어라는 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편의점이죠.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처럼 한국 사람들이 한인타운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식당보다는 테리야끼 음식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는 도너스 가게 같은 경우는 보통 새벽 한 2시부터 나와서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 문을 닫는 그런 약간 좀 힘든 일이죠. 한 더즌에 7, 8불 혹은 10불 정도 받는 그런 도너스를 만들어서 몇백 불씩의 매상을 올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있기 전만 해도 미국의 신발, 신사화나 세탁물, 양복 같은 그런 옷들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세탁을 하거나 수선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손재주가 특별하기 때문에 구두 수선하거나 세탁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청소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큰 백화점이나 건물들 그리고 관공서 같은 그 청소 하청을 받아서 청소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줄었는데, 옛날에는 그저 그 한 10명, 20명 그런 청소원을 고용해서 지역별로 그 권한을 맡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지금 뭐 한국 분들이 그 수영장 관리나 랜스케이핑 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돈을 좀 모으고 착실하게 비즈니스를 키워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 리코 스토어를 하던 분들은 가스 스테이션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가스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1990년대경에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그 환경 규제에 관한 그런 법률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가스 스테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그때만 해도 오일 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서 자기 회사에 간판을 걸고 자기 오일을 팔아주면 그저 몇십만 불씩의 리베이트를 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세탁소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세탁하는데 필요한 펄크를 사용하다가 그게 이제 그 대기를 오염시키고 오염물질이라 해서 그것들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때를 같이 해서 지금 그 닉슨 대통령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이네요. 그런 대통령들이 미중, 한중 교역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미국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이 중국제로 바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K마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뭐랄까요, 약한 그 베스트 바이 정도 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겠군요. 전자제품만 파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데는 거의 뭐 싸구려인 그 삼성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K마트는 삼성마트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말들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K마트는 물론 지금 이제 다 뱅크럽을 하고 그 매장들이 다 도산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삼성 제품이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 미국 시장을 개척할 때만 해도 삼성의 그 세탁기나 TV 같은 건 형편없었죠. 그때만 해도 소니나 미쓰비시 혹은 그 토시바에서 거의 다 그 잡고 있을 때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 세탁소나 가스 스테이션들이 붐을 이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세탁소나 가스 스테이션은 거의 그 건물은 자기가 아니고 것이 아니고 렌트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비즈니스가 잘 키워서 프로퍼티까지 같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맥시마이즈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로 그 비즈니스를 극대화시켰던 분들은 그 다음 찾는 곳이 일반 모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텔들은 처음에는 20개에서 한 50개 규모의 그런 모텔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호텔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지금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그 비즈니스 유형은 앞에 갔던 유태인이라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처음 미국에 이민을 와서 구두 수선공을 하고 도너스 가게를 하고 가스 스테이션을 하고 모텔을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그 부동산을 소유한 엄청난 재벌 국민이 됐지만,
유태인들이 지나간 길을 한국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텔 그 뭐랄까 프랜차이즈 호텔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참 아이러니한 거는 유태인들의 지나온 길을 한국 사람이 걷고 그 뒷길을 보통 그 인도나 아랍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죠. 도너스 가게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월남인들이 테이크오버를 했고, 가스 스테이션이나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테이크오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역시 새로운 그 아이템, 직업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홀세일이나 매뉴팩처업에 뛰어든 겁니다. 특별히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경우는 패션의 거리답게 패션 관련되는 일을 많이 시작을 했죠. 그때만 해도 약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수암미에서 하루에 5,000불, 10,000불 이상씩의 매상을 올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선글라스 같은 거 중국에서 사오면 한 1, 2불 정도 사올 텐데 그거를 갖다 5불이나 10불씩 받고 팔았는데 하루에도 몇백 개씩 팔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호황을 누리면서 그 사람들이 매뉴팩처에 조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는 봉제 공장. 그리고 그 봉제 공장이 바탕이 돼서 의류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바 시장을 낳게 한 동기가 됩니다. 자바 시장 같은 경우는 LA 한인타운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한 20년 이전에는 그 공장들이 주로 미국에 많이 있다가 중국이 본격적으로 교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니팩처를 중국이나 월남, 방글라데시 이런 쪽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남미 쪽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옛날에 그 60년대에 광부로 독일에 갔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지 않고 많은 분들이 남미 쪽으로 갔습니다. 브라질이나 과테말라 뭐 이런 곳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역사의 부류 그쪽 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도 브라질이나 독일에서 온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의료 사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한국타운이 커지면서 한국 사람만 의존해서 하는 장사들도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그 유태인들과의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투자나 개발 아니면 건축 쪽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쪽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과연 어느 길로 가야 될지는 아마도 그 유태인들이 지나온 그 역사들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하고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뒤에 따라오는 그 중국계나 월남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 사람이 있는데 월남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트 피플로 월남이 패망하면서 미국으로 그 망명들을 올 때 미국 정부가 그들을 살려주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그 네일 관리하는 그런 직종에 많은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지금 전국에 있는 네일샵을 거의 뭐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의 또 장점은 캐시 사업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현금 보유액이 많기로 월남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만 해도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중심으로 월남타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그 뭐랄까 동업 비즈니스를 상당히 잘합니다. 건물을 짓는데도 돈이 조금 부족한 사람 몇 명이서 건물을 짓고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든지
물론 뭐 중국 사람들도 그런 면이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은 유독 그런 그 코업하는 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서로 불신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많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한인 사회의 발전상을 보면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룩한 그 괄목할 만한 성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도너스 가게, 구두 수선방, 리코스토어, 세탁소, 그리고 호텔, 그리고 요즘 뭐 많이 하는 거 테리야끼 레스토랑,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과연 시작해야 할 비즈니스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한번 그 저 유태인들의 역사를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전문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변화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